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HLB고요. 코드 번호는 028300입니다. 현재 시각 2월 10일 2시 36분을 지나고 있는 시점인데요. 일단 HLB 어제에 이어서 리뷰를 하게 될 것 같고, 이제 설날이죠. 오늘 내일부터 이제 설날 연휴인데 참 뭐라 설명드리기도 좀 애매하지만 항상 그래도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마음에 그래도 새해 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가족들이랑 어떻게 보면 HLB를 들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텐데 스트레스 좀 잊으시고 가족들이랑 좋은 시간, 맛있는 음식 많이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HLB에 대해서 이제 리뷰했는데 그 댓글이 상당히 많이 달렸어요. 정말 길게 달린 댓글도 있고, 근데 제가 뭐 따로 지금 즉각적으로 지금 리뷰를 하는 거라서 읽어보진 못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어쨌든 제 방송을 항상 잘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다양한 분들, 저보다 훨씬 똑똑하신 분들, 그리고 HLB에 대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텐데, 실질적으로 좀 죄송한 마음은 뭔가 저 역시도 조금 분석다운 분석을 하고 싶은데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 조금 시세가 나와준다라고 하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분석을 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또 진행이 될 텐데 지금 며칠 10월 달부터 리뷰해가지고 내 4개월째 거의 기도 드리듯이 리뷰를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기도 매매할래? 이게 저도 모르겠어요. 올라가면은 20만 원 도달하면 기도 안 할게요. 네. 네, 매일 300배 하신다. 그리고 존버피님이라는 아이디 분이 이제 상당히 길게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018년 5월 29일. 2018년 5월 29일이 언제죠? 음, 2018년 5월 29일이 이때인가요? 이때죠. 네, 이때죠. 이때. 네, 이때를 얘기하시는 것 같네요. 네. 갑자기 오후 3시경 외부 창구로부터 시작된 의문의 투매, 개미들 호둥저둥 뒤늦은 동참, 장중 마이너스 22%까지 하락, 한참 후 회사 공지, 임상 실패 대주주 매도 루머가 많다고 하는데 사실 무근이란 내용의 공시. 당시에 밤낮 주야 종톡방 카페 블로그 유튜브 시청 모든 루머에 깨어 있었지만 그런 루머 본 적도 없었음. 오히려 진양곤 주식 장사 세력 결탁설이 많았다. 2019년 6월 27일 연속점 하한가 전설의 627 사건. 저도 이거 잊지 못해요. 저도 이걸 절대 잊지 못합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이때 제가 분석을 했던 거는 음, 저는 오히려 그때 어쨌든 읽어볼게요. 2시 12분경 여의도 긴급 기자회견. 그러나 차트 분봉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진양군이 입을 떼고 임상 1차 지표 미달 실패와 언급된 단어를 말하기도 전부터 세력 창구 추정의 하한가 투매가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뉴스로 접한 개미들 뒤늦게 투매 시작. 이미 다음날 점화가 찍혀 마이너스 70% 언저리에서도 팔지 못한 개미들이 수두룩했죠. 저도 하한가 가는 걸 실시간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진짜 공포였죠. 공포였어요. 그때 당시에. 신용 미수 물량 다시 기관 외국계에서 고스란히 저가 매도한 장면 그대로 포착이 되었고 당시 진양권은 할 말만 하고 어떠한 기자들의 Q&A 질문도 무시한 채 순식간에 퇴장 잠수. 정상적인 기업가라면 적어도 헬릭 스미스 김선영처럼 다시 임상을 시도하겠다 죄송하다 믿어달라는 변명이라도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하는 게 상식이거늘 진 회장은 딱 세 마디 하고 퇴장 어떠한 질문도 받지 않았다. 유상증자는 없다는 우습게 언제 그랬냐는 듯 구렁이 담는 듯 유증을 하고 본인의 지분을 줄이며 양아치처럼 단타치며 시세 차익을 남김. 47만 주를 10만 6천 원 언저리에 매도하고 39만 7주를 이제 7만 8천 원에 매수했고 지분은 대주주 지분과 더불어 16만 주 이상을 줄어듦. 시세 차익을 200억 이상 거두어들임. 하지만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거나 아는 주주는 거의 없음. 그리고 주담대를 해서라도 지분을 늘리란 말에 그건 주주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발언한 뒤에 얼마 뒤에 주식 네. 와 이렇게 보면 진짜 양아치는 많네요. 네. 진영곤 회장님. 네, 기업 IR이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어 우리 진영곤 회장님 믿습니다. 네. 기업 IR이란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시장 이기
기다리는 재료 분위기를 뭔지 뻔히 아는 회장이 불필요한 NDA 지연 언급. 이 역시 정상적인 기업가라면 긁어부스럼 만들 이유 하나도 없다. 그런데 진영군의 말들은 다시 애매모호한 표현이긴 했으나 누가 봐도 절대로 악재 뉘앙스가 아니었으나 진영군의 말 후 3초 내로 기간 외국계부터 수매 시작. 뒤늦게 개미 동참. 그리고 5세시경 다시 개미 물량을 저가에서 받아내는 창구 모습 주가는 다시 횡보 하향 반복. 창구를 많이 보시나 봐요. 저도 이제 창구를 보는 그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굳이 창구를 막 분석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아무튼 보면 좋죠. 보면 좋은데 불법 공매도랑 똑같다. 무차익 공매도 역시 심증거 어느 정도 현황 포착 자료 다 있지만 법적 증거 성립의 부족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다. 진양공과 이제 LB의 정말 알 수 없는 행적 역시 마찬가지. 합리적인 의심과 증거라는 하면 얼마든지, 그러나 법적 증거 성립이 불가하다. 약은 진짜고 리보세라딥 위암 1차 간암 대장암 출시되고 정증 확대하면 이론적으로는 정말 시종 백조가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진양고는 계속 옛날 샌드 오일 산업 곧 출시 결국 상폐되고 횡령 구속된 자기 M&A 사수처럼 똑같이 법의 테두리의 교모의 피해가며 주식 장사하고 세력에 결탁해 계속 장난질하며 주주들의 생각대로 안 움직이고 앞으로 또 할 많은 약속들을 어길 것입니다. 8년간의 차트에 회장님의 성향이 다 묻어 있네요. 리보세라닙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정말로 미신적인 징크스가 아니라 소름 돋지만 정말로 계획된 쇼일 수 있습니다. 해마다 갑자기 튀어나와 또 주가를 폭삭 떨어뜨리고 신용 개미 털며 매집할 기회 주는데, 올해도 왠지 조만간 나타나서 NDA 신청이 좀 더 지연되고 유암 말기는 시장이 작아서 유암 1차로 내년쯤 신청하겠다는 등 희망이로 절망을 동시에 줄지 걱정이 됩니다. 이제는 예측이 됩니다. 지난 전적들이 비춰볼 때 지금 이게 가장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박윤호님께서 죄송합니다. 오늘 뭐 특별히 이슈도 없고 이제 설날을 앞두고 있어서 그냥 그래도 그 좀 길게 이제 생각들을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이 많겠습니까? HLB 각자만의 생각 추정 이런 게 얼마나 많겠어요. 네. 작년에 NDA 한다고 얘기해놓고 12월도 지난 현재까지 안 나와서 기다리는 것인데, 뭐가 NDA가 지금 나오면 안 된다는 진작에 나왔어야 하는 것이나 연기되면 연기된다는 입장 발표가 필요한 것이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버들 생각이 각자 다르네요. NDA 족쇄 채우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나와야 간다라고 하는데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지. 실질적으로 저는 다른 유튜버 분들의 영상을 잘 안 봐요. 그 썸네일은 보는데 들어가서 눌러서 본 적은 거의 없어요. 한 번 있었나? 네. 뭔가 저도 좀 보고 싶은 게 있어서 봤을 텐데 실질적으로 별로 누가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모르는데, 일단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죠. 사람들마다 다 각자 이제 기준은 다르니까. 예. 근데 이제 존버피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주식시장이 자체가 도박판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는 맞죠. 투자도 맞고 결과론적으로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은 결국엔 우상향한다. 결국엔 우상향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추세 한 방에 우하향하는 추세를 몇십 년 동안 보여줄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상향 추세를 또 몇십 년간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주식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회사를 믿거나 그러는 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어떤 그 가치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건 알죠, 대략적으로. 그리고 PER에 중심을 둔 그런 가치 투자. 근데 HLB는 가치 투자하기에는 조금 그 실적이나 아니면은 결국 기술력을 가지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치 투자라고 하면은 결국에 실적을 기반해서 하는 게 가치 투자고, 이건 어떻게 보면은 투자인데 어떤 기술력이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과정 하에 이제 그런 기대감을 가지면서 보는 종목인데, 근데 HLB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낀 건 그래요. 물려도 HLB에 물리면은 살려주더라, 아니면은 수익을 주긴 주더라.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HLB에 물려도 물리면 안 되는 종목이 있고 물려도 괜찮은 종목들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HLB는 제 기준에서는 물려도 괜찮다라는 관점은 있죠. 근데 기왕이면 안 물리는 게 좋겠죠. 근데 너무 뭐라 해야 되나? 진양군 회장님이 뭐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 실질적으로 항상 이제 저는 제가 느꼈던 거는 저도 종토방에 가고 이때 이 한가도 저도 다 경험을 했거든요. 물론 제 계좌가 경험을 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 역시도 이거를 다 경험을 하고 지켜봤었는데 음 결국에는 중요한 거는 저는 어떤 기준 만약에 정말로 이 종목이 너무 싫다라고 하면은 투자를 안 하시는 게 맞습니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굳이 이 종목을 투자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가 이 스트레스를 감안해서라도 이 종목을 가지고 수익을 보고 싶거나 아니면 진짜 이 종목이 우리나라 최초 인류의 그런 빅파마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뭐 이 진양군 회장님이 뭐 똥을 싸든 아니면은 뭐 뭘 잘했든 실질적으로 어쩔 수 없는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 어쩔 수 없는 거고. 어쨌든 저는 진양군 회장님을 믿는 게 아니라 진양군 회장님을 믿거나 그러진 않아요. HLB란 주식을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제 기준이나 아니면 제 판단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주식을 투자할 때는 제 판단이 틀리다라고 하면은 그냥 끊어내면 되는 거고 제 판단이 맞다라고 하면은 끌고 가는 거죠. 항상. 그게 뭐 장기 투자 같은 경우에 몇 년을 바라보는 거고 중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몇 달을 바라보는 거고 단기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 하루에서 몇 시간을 바라보는 건데 항상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근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여러분만 피곤하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을 만하죠. 이게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래요. 진짜 이게 저도 이날도 있었고 뭐 실질적으로 이때 또 상승하는 흐름에 있어서도 다 같이 함께 있었고 뭐 이날에도 같이 있었고 다 있었거든요. 제가 다 시장에서 다 봤어요. HLB를.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조금 지켜줄 구간은 다 지켜주더라. 그래도 이 종목은 이 종목은 그래도 정말 움직임은 사이코 같긴 한데 근데 지나고 나면은 그래도 지켜줄 구간은 지켜주고 가더라. 약간 이 생각은 하죠. 항상.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그 제가 리뷰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주가가 상승을 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말을 별로 안 해요. 뭐 댓글에도 뭐 가끔씩 이제 감사하다, 뭐 분석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댓글은 있어도 근데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이슈가 나왔다.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이슈가 시장에서 뭐 실적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좋게 발표가 되었는데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왜 이런 호재도 못 올라갑니까? 이렇게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거든요. 저는 솔직히. 근데 그쵸. 저는 실적이나 아니면은 기술력이나 뭐 이거는 베이스로 깔리는 거고 실질적으로 그 다음부터는 추세죠, 추세. 여러분 이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전 추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추세가 깨지면 하방이고 그 추세가 유지되는 선 안에서는 상방이고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는 기준도 뭐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이렇게 또 단순하게 그냥 기도만을 가지고 분석을 하느냐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주식은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스트레스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저는 제 기준대로 딱 단순하게만 지켜보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어떻게 단순하게 보면서 유튜브를 하지? 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영상들, 다른 종목들 분석도 결국에는 안 갈 것 같아도 여기선 중요한 지점이니까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가는 거고 여기선 저항받는다라고 하면 저항받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100%는 아니죠. 100%는 아니지만 중요한 자리들이 있고 그 중요한 자리를 지켰을 때 큰 수익을 주기도 하고 또 그 중요한 자리에서 돌파하지 못했을 때는 또 갑자기 어떤 악재가 나와서 힘들게 하더라. 이거는 제 통계치에 있습니다. 근데 주식 차트에서 제가 참고를 하는 거는 지금은 물론 이 사이클을 분석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거래를 할 때 제가 팁 하나를 드리면은 일봉이나 주봉에 있어서
5일선 위에서만 매매를 하세요. 그러면은 악재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5일선이 이 분홍색 선이잖아요. 그러면 이 위에 있을 때만 매매를 하세요. 그러면은 악재가 안 나옵니다. 근데 5일선 밑으로 빠지잖아요. 5일선 이하로 빠지면은 없던 악재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그게 뭐 어떤 경우에는 자본 잠식이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뭐 상패라든지 아니면은 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최악의 실적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실적 쇼크가 나왔다라든지 그런 뉴스가 나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매매할 때 절대 일봉이든 주봉이든 이 밑에선 절대 거래를 안 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예. 매매를 할 거라면은 여기서만 매매를 하세요. 단기적으로. 음,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죠. 예,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절대. 근데 이것 또한 쉬워 보이지만 쉽진 않다. 근데 그 확률은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정을 배제하라는 게 저는 트레이딩에 있어서는 항상 감정을 배제하면서 이제 하거든요. 트레이딩을 할 때 주식 매매를 할 때는 근데 감정이 들어가면은 왜냐면은 그래도 이런 이슈가 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함으로써 그래도 올라가겠지. 이런 기대 심리를 지워버린다는 거죠. 저는. 그러니까 주식 매매할 때는 항상 일봉 여기서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5일선을 깨잖아요. 그럼 어떤 악재가 터져요. 물명이 여기서도 어떤 악재가 있었을 거고 그 악재라는 게 뭐 뉴스로도 나오지만 수급 이탈 이거 자체가 악재거든요. 중요한 게 수급이잖아요. 네, 수급인데 수급 이탈이 가장 큰 악재죠. 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악재랑 눈에 보이지 않는 악재도 다 나온다. 그런 관점이죠. 근데 지금은 그런 관점에서 리뷰를 한다라고 하면 5일선이 위에 있는 종목만 매매를 하는 게 맞긴 하지만 지금 HLB는 딱 어떤 기준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주식은 그러더라. 이게 제 기준입니다. 예. 그리고 헬릭 스미스 얘기하셨는데 헬릭 스미스가 HLB는 주가가 버텨주는 거에 비해서 헬릭 스미스는 못 버텨주죠. 못 버텨줬죠. 네, 못 버텨줬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사이클이 달라요. 네, 딱 그 김선영 대표가 사과한다라고 해서 인간적으로는 그분이 더 좋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 여러분들 손실이 나더라도 헬릭 스미스는 지금 고점 대비 몇 퍼센트 하락을 했을까요? 한 80%, 거의 90%, 91%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고점 대비. 그리고 나서 회복을 조금 해주긴 했지만 그래도 고점에 산 사람들은 지금도 85%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점에 산 사람들은. 근데 HLB는 그러진 않잖아요. 네, HLB는 또 진양군 회장님이 죄송합니다. 네, 진양군 회장님이 뭐 마음에 안 들어도 어쨌든 주가를 띄우고 있잖아요. 고가 횡보를 시키고 있잖아요. 네. 여러분들 여기에서 산 사람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샀으니까 올라갔겠죠. 여기서 산 사람들도 있어요. 여기에서 산 사람들은 수익입니다. 지금도. 네. 여기서 산 사람들도 있을 거고 여기서 산 사람들도 있어요. 수익이에요 지금. 근데 세력들이 가장 주체들이 많이 산 구간은 이런 데겠죠. 네, 이런 데에서 가장 많이 샀고 그럼 평단가는 한 이 정도나 아니면은 대략적인 이 정도의 가격이 형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체들도 이 가격 밑으로 내려오는 거는 원치 않을 수 있습니다. 딱 이 정도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말이 길었죠. 네. 그리고 네, 아무튼 오늘 여기까지 리뷰 진행하게 될 것 같고요. 항상 성공 투자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네,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2월 5일, 2월 4일 네, 이렇게 계속해서 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28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거 볼 수가 있고요. 주말 사이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9시가 되면요.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지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시에 가온미디어 현재가 11,2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1,500원, 손절가 1,500원으로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고요. 두 번째 종목은 CS윈드, 현재가 92,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94,800원, 손절가 88,500원으로 이렇게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추천이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